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광주시 전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의 주요 현안과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을 겨냥해서 지역민에게 상처 주는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윤석열 경선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과 이른바 개사진 논란. 지역사회 반감이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 주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고 광주 전남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잘 심부름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은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등 진정성을 보였다면서 시도민에게 상처 주는 발언에 대해 당 차원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대통합의 정치를 해주시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사진 논란 이후 광주 방문을 언급했지만 경선 이후로 미룬 윤석열 경선 후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선이 마무리된 뒤 실제 광주를 찾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취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다음 달 3일 광주에서 시도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상생발전위원회는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실국장급 고위 간부까지 모두 29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이에 앞서 오는 16일에는 시도 실무위원회를 열고 본회의 세부 안건과 이견 등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민선 7기 시도 상생위의 협력 과제는 모두 55가지로 이 가운데 광주 전남발전연구원 통합출범 등 22가지는 완료되었지만 광주 군공항 이전 등 33가지는 시도 간의 입장차로 미해결된 상태입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2대는 부동산 투기와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 부패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정 시장의 부인과 아들이 소유한 땅에 도로가 개설되는 과정에 정 시장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달 장애 등이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일부는 대학 진학보다는 직업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특수학급 정원이 부족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에 고등학교에 가는 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입니다. 제빵기술 등을 배울 수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했지만 집에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포기해야 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갖고 제가 바리스타라 되라 뭐 이렇게 편입되려고 노력해왔는데 안 된다. 저희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예요. 이 학생의 부모는 발달 장애 등이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자립하려면 적성에 맞는 직업 교육이 필수적인데 이에 역행하는 교육 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그런 쪽밖에 없어요. 다른 바리스타나 뭐 식품 쪽, 뭐 제과 제빵, 나머지 부분은 솔직히 좀 무리가 있거든요. 실제 광주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 5곳의 특수학급은 정원 7명 규모의 12개, 더욱이 조리와 식품 등의 선호 전공이 있는 곳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반면 광주 지역 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지난달 현재 660여 명에 이릅니다. 운이 좋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일지망, 뭐 근거리가의 배정이라든지 또 원하는 학교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들도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일부 학교 선호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특수학급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수학급의 정원이 정해져 있고 또 그 학교의 특수학급 이외에 또 일반 학급에도 장애학생이 배치되다 보니까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을 학교에 선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고등학교와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교육청은 내년 3월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백신 산업 특구로 지정된 화순에서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하는 국제 백신 포럼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서로 공유했는데요. 특히 국가 간의 백신 불평등을 빨리 해소해야 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한 확진자 수 중심의 방역 대책의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백신 산업 특구인 화순군. 전임상부터 생산까지 바이오 신약 연구 개발에 필요한 모든 기반을 갖춰 국내 백신 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속의 국가 간 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길을 서로 고민하기 위한 국제 백신 포럼이 열렸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포럼에 참여한 제롬 김 국제 백신 연구소 사무총장은 기존의 백신보다 빠르게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대량 생산도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했다면서도 국가별 접종 불균형이라는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달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의 확진자 숫자 중심의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병상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중환자와 사망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킷 브레이커의 도입 등 비용 효과적인 조치들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 백신 포럼 이틀째인 오늘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백신 업데이트 등을 주제로 온라인 학술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화순이 글로벌 백신 허브의 중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12명, 전남에서는 1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확진자 가운데 9명은 외국인으로 이 가운데 6명은 모임을 통해서 집단 감염됐습니다. 또 서구 소지의 중학교 관련 확진자 1명, 해외 유입 1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완도의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 9개 시군에서 모두 15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번 주말은 늦가을의 정취를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다소 흐리기는 하겠지만 절기상 입동인 일요일까지 맑은 날이 더 많겠고요. 아침 기온 9도 안팎,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아침에는 쌀쌀, 낮 동안에는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전에 광주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니까요. 마스크 쓰실 때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안개도 짙겠습니다. 특히 동부내륙 지역과 서해남부 앞바다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져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해상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도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장성 21도, 담양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보성의 낮 최고 기온 19도, 광양 21도로 동부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0도, 강진 21도, 해남 20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9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비 예보 나와 있고요. 월요일 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라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가 암사 중인 전라남도 의회가 효율성 있는 인구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전남도 의회 김문수 의원은 전라남도의 인구 대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없다며 청년 농업인과 시군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람이 의원은 전남 지역 도시보다 농촌의 출생률이 높지만 정착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주 배특구가 전국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전국 195개 특구에 지난해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나주 배특구가 최우수, 담양 인문학 전통정원특구와 영광 보리 모신잎 특구가 장려상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나주 배특구 등 전국 9개 우수 특구에는 포상과 포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